자, 페이지 323쪽에 14번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자. 이 문제 자체는 사실 여기에서 보자마자 계속 얘기하지만 지름이 있네. 지름이 있네. 뭘 해라? 수직 이렇게 일단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뜬금없이 코사인 2세타입니다. 자, 이거 질문 잘했어요. 이거 하면서 이것저것 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코사인 2세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만약에 구한다 하더라도 코사인 2세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게 내용이 있는 거지.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 길이 정도는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제곱이 뭐야? 4, 5, 20이고 여기 16이니까 여기가 일단 2라는 이러한 사실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는 뭐야?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자, 2루트 5분의 4 이렇게 될 거잖아. 그쵸? 자, 지금 하는 건 가볍게 들으세요. 일단 고2 수업할 때 얘기를 해주는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꼭 이용해야 될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이용을 하면 좀 편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약간 대각공식이라는 거 있어요. 대각공식. 자, 뭐냐? 우리가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 나오냐? 미적분함. 그러니까 너네는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미적분 2에 있겠죠. 원래 기준으로 미적분이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구했어요? 코사인 세타를 구했죠. 그러면 당연히 뭐도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잖아. 2루트 5분의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를 구하면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사인 2세타를 찾을 수 있죠. 사인 2세타를 찾으면 코사인 2세타도 찾을 수 있잖아. 왜? 얘네들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다. 아니면 아까 직각삼각형 그리던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정 안 보이면 이거라도 쓰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2세타가 바로 되겠죠. 왜냐면 중학교 내용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는 사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세타니까 세타 2세타.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 뭐야? 루트 5. 여기가 루트 5. 그럼 뭐 하면 돼? 제이 코사인 법칙을 쓰면 코사인 2세타 바로 나오죠. 지우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 문제 말고 막 엄청 복잡한 그림이 있어요. 엄청 복잡한 그림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얘를 하면 조금 더 문제를 편하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너네가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나? 얘기하지 않았니? 이 문제 설명하면서 이 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도랑 여기 각도랑 같다는 문제 하면서 2세트 하면서 이거 설명 안 했나? 설명을 안 했으면 내가 손풀이 올려줬잖아. 손풀이에 그 문제가 뭐냐면 자, 내가 손풀이 올려줬죠.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사진에 오른쪽 위에 문제를 보면 솔1이라고 솔2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네 카톡을 볼 수가 없나 지금? 자, 약간 기억을 되살리면 이거 저번 시간에 풀어줬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좀 떠오를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각도랑 같다 하면서 강조한 문제 기억나니?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내가 선풀이를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용하면 유용하게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손풀이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확인을 했니? 올려준 거? 손풀이 한 번쯤은 꼭 보세요. 모든 문제들. 그거 괜히 올려준 게 아니니까. 그 문제들은 고2 B반 애들 할 때 쓴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몇 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심화 문제, 음용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구나. 너네가 이제 기본을 하긴 하지만 그 이상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일부러 좀 올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마 첫 타임에 그 문제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타임에 심한 문제를 많이 풀 시간이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에라도 줄 거니까. 그리고 한두 개라도 꼭 풀어볼 거예요, 심한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우 그거 펼쳐봤니? 확인해봤어? 그래. 너 하트 눌러주고 자세히 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자, 이거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수열. 자, 수열 봅시다. 수열. 드디어 수열을 왔죠. 자, 수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고3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고3이면 무조건 뭐예요? 수원수투, 즉 대수미적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가 공통수학 파트라 해가지고 수원수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 뭐야? 21, 22, 그리고 15, 16, 14, 이 라인이 좀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단골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파트가 수열입니다. 그냥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수열은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열심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하면서 조금 약간 심화적인 내용도 살짝 좀 섞어줄 테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수열을 뭐냐면 사실 뜻하는 게 뭐야? 수를 나열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한번 얘기를 해볼까?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수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인 거야. 자, 이렇게 나열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 1, 4, 16, 64, 256, 뭐 1024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자, 1, 1, 1, 1, 1, 1,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수열을 나열을 했을 때 얘는 결국 뭐야? 약간 일씩 좀 커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4를 곱해 나가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반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우리가 얘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얘를 마이너스 1을 그냥 계속 곱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너네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1, 1, 2, 3, 5, 8, 13, 21, 34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1이에요, 1. 자, 혹시 이런 거를 보면 어떤 규칙이 보이니? 이걸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라고? 그치. 두 수를 더한 게 다 함께 나오더라고. 얘네들을 더한 게 얘, 얘네들을 더한 게 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피보나치 수열. 그래서 수를 나열하는 특성은 무궁무진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제일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내용들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뒷단원에서는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를 나열할 때 얘네들을 하나하나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불러요. 항.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그 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과 그리고 일반적인 항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보통 AN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가 뜻하는 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를 A1, 얘를 A2, A3, A4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AN 얘가 뭐가 될 거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항의 식은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한 내용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쉬운 거를 먼저 보자. 이렇게 된다면 얘는 1씩 약간 늘어난다 생각을 하겠구나.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2,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AN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N이라고 좀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N에다가 뭐를 대입하든지 간에 그 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얘는 조금 어려운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얘는 4의 n-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1이었는데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4의 n-1을 한다면 n에다 1 넣으면 얘가 나오고요. n에다 2 넣으면 얘가 나오고요. n에다 3 넣으면 얘가 나오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잘 보면 얘가 뭐야? 차이가 계속 어떻게 돼요? 같죠. 그래서 같을 등을 써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그 비율이 일정하죠. 왜냐면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른다?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내용을 할 텐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등차수열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등차수열. 자, 그러면 등차수열 우리가 제일 쉬운 걸 다시 가져와 보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항과 그리고 공차라고 불러요. 얘네들의 차이를 등차수열에서 차이가 일정할 때 그 차이 하나하나를 공차라고 부르고 그 기호를 뭐라고 표현하냐? D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차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n번째 항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n번째 항이 나올 건데 얘를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항인 상태고 그 다음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한 번 더 한 거.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 한 거. 네 번째 항은 공차를 초항에다가 세 번 더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항 AN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방금 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다? 네 번째 항이면 공차를 세 번 더했고 세 번째 항이면 공차를 두 번 더했네. 그러니까 n-1번을 더한다는 거죠. 공차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AN은 A1 더하기 n-1D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A1, A2, A3, A4 이렇게 한다면 자, 봐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A1 플러스 D라 쓸 수 있고 얘를 A1 플러스 2D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얘기를 해보면 자, 등차 중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등차 중항.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연속된 세 개 항에 대해서 약간 성질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얘를 잘 봐봐.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초항과 초항 플러스 D 그리고 초항 플러스 2D니까 얘를 2배 해주면 얘와 얘 합이랑 같다라는 사실이 보이니? 자, 즉 여기서 예를 들어 A2에다가 2배를 해준 게 A1 더하기 A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여기에 n번째 항이 있을 거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을 거고 n 마이너스 1번째 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요 항에다가 AN에다가 2배를 해주면 그 전의 항과 그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등차 중항이라 불러요. 자, 근데 막상 보면 얘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능 기출이라든지 막 평가 6월, 9월 모의고사 보면 이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고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그럼 등차 중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를 풀 때 자,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다 길어요. 그러면 막 조건 가, 조건 나 이렇게 조건 다 보통 2개까지만 주긴 하는데 뭐 다까지 준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좀 주냐면 뭐 등차 수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A4 더하기 A6이 10이다 이러한 등장을 해요.
이런 거를 준다는 거지, 문제에서.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내가 등차 중앙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떠오르긴 하겠지만 너네가 문제를 풀다 이걸 보면 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자. A4 더하기 A6이 10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4 더하기 A6이라는 게 뭐를 알 수 있다? 2A5라는 걸 알 수 있죠. 방금 등차 중앙에 의해서.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에 2배니까 얘가 뭐라 했어? 10. 그래서 따라서 A5가 뭐다? 5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4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일반항을 쓰면. 그런 다음에 문제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하라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게 잘 보여요.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느냐? 또 이런 상황이 줄 수도 있는 거야. 좀 응용 문제를 보다 보면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얘가 5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A30 그리고 A28, A29, A30 얘가 40 이렇게 줬다고 해보자. 자, 약간 응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기본 틀은 똑같아. 얘가 등차 중앙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자, 혹시 이거를 보면 왜 등차 중앙인지 이해가 되니? 1분 줄 테니까 이게 논리만 한번 생각해봐. 얘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A1, A2, A3이 5라는 조건이 있고요. A28, A29, A30 얘가 40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얘를 등차 중앙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3 문제도 이런 게 응용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분만 줄게요. 도안 이해됐어요? 뭘 말하는지 알겠어? 자, 봐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등차 중앙 그러면 생각하면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러면 얘와 얘를 이용해도 등차 중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2배도 얘의 합이랑 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어져도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A1과 A2와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A3부터 쭉 가서 A28, A29, A3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쵸? 아, 근데 숫자가 안 예쁜데 그냥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A1이랑 A30의 합이랑 누구랑 같냐? A2랑 A29의 합이랑 동일하겠죠. 이해되니? 자, 그리고 A3이랑 A28의 합이랑도 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네들을 더하면 결국 얼마야? 45죠.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냥 3배 A1 더하기 A30이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얘와 얘의 합이랑 얘와 얘의 합이랑 얘와 얘의 합이랑 같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A30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초항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응용 부분이 이해되니? 얘는 모고 문제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근데 약간 숫자가 조금 안 예뻐서 살짝만 바꿔보면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그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뭐가 된다? 이 자리를 뭐라 바꿔줄 수 있다? 2분의 1 A 16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아니지. 2에다가 A 16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로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자, 예를 들어 경찰대 기출 같은 걸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를 이용하면 좀 좋은 게 있어요. 너네가 이거는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거 문제 해볼까? A2 더하기 A4가 뭐 3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뭐랑 연결시켜요?
이 A3으로 이용해서 A3을 구해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러면 이 논리를 우리가 그대로 쓰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 경찰대 문제는 얘를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 거에 일어나는 게 얘가 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등차중한 내용을 보면 얘를 사실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5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A5.5는 어떤 뜻이겠어? A5와 A6이 공차가 얼마 관계야? D 관계니까 A5.5는 뭐가 되겠어요? 얘에다가 2분의 D만큼 더한 거겠죠. 이렇게도 응용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요거는 좀 많이 못 봤을 텐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거를 약간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는 이거를 하면 좀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얘는 많이 등장 안 해서 그냥 그렇구나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응용 문제를 보면. 자, 그래서 이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 아니고 여러 번째. 여기서 등차 수열에 그러면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합이 뭐냐 이런 거를 약간 궁금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등차 수열의 합은 여기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썼을 때 n번째 항까지 한 다음에 얘네들의 뭐를 구하고 싶다? 합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합. 자, 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좀 예제를 풀고서 할게요. 이것만 하고. 자, 얘는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그 합을 보통 sum 이렇게 해가지고 s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쓰면 얘는 뭐냐? 2분의 자, n a 더하기 l l이 뭐냐? 마지막 번째 항을 l이라 하여 혹은 sn을 이렇게 써요. 2분의 n 2a 더하기 n-1t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이 왜 나오느냐 이런 것도 궁금할 거 아니야. 자, 보자. 이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은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이 논리 자체를 만든 거고 그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발견한 내용이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1부터 100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구해봐라 해서 다른 애들은 1부터 이렇게 하나씩 구해나가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페르마라는 수학자는 어떻게 했냐? 얘를 거꾸로 쓴 거야. 거꾸로 써서 나열을 했더니 얘네씩 더한 게 다 뭐야?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야. 그러면 다 더하면 101로 일정해요. 그쵸? 그러면 개수가 몇 개 있어? 100쌍 있으니까 100쌍이 있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부터 얘까지 합이니까 2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논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리 기본 토대가 얘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보자. 우리가 A1, A2, AN 이렇게 해보자. 그럼 얘를 거꾸로 써보는 거야. AN, AN-1, A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이 A1 더하기 A랑 얘네 둘의 합이랑 전부 다 같겠죠. 등차 중항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일반항을 한번 써봐도 돼요. A1이랑 AN은 뭐라 쓸 수 있어요? 아까 일반항이 뭐라 했어요? A1 더하기 N-1D라고 했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뭐가 돼? 더하면 A1 더하기 AN은 2A1 더하기 N-1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을 더해도 똑같이 얘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네들의 2분의 즉 A1과 AN을 합한 게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N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건 딱 절반의 항의 합이잖아.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AN자리. 얘가 마지막 항을 뜻하는 겁니다. 마지막 항.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방금 했던 논리에 의해서 AN이 뭐라는 걸 알아? A1 더하기 N-1D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대입하면 얘가 2A 더하기 N-1D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결국 뭐다? 이 공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공식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합까지 해서 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뒷부분 내용이긴 하네. 자, 예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책에 있는 거를 그냥 빠르게 한번 보고 지나갈 거예요. 327쪽 한번 보자. 327쪽을 보면 자, 수열이라는 게 뭐다? 차례대로 나열을 하는 거고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일반항은 뭐다? A, n번째 항. n번째 항이 뭐냐? 그걸 일반항으로 부르는 거고요. 328쪽을 보면 등차 수열이 뭐다?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게 등차 수열이다. 공차는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 d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9쪽을 보면 일반항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은 뭐다?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는구나. 즉 a 더하기 n-1d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논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a는 a 더하기 n-1d a라 써도 되고 a1이라 써도 되고 무방합니다. 자, 330쪽 보자. 330쪽. 자, 330쪽을 보면 등차 중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다? A, B, C 이 수열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중간의 거의 2배가 양 끝의 합이다. 즉 2B는 A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B는 2분의 A 더하기 C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등차 중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 뒷부분 내용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일단 대표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대표예제 1번. 자,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첫째 항이 뭐라 했느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라 했고요. 공차가 뭐라 했어요? 공차가 3이라고 줬습니다. 그랬을 때 AK가 19다. AK가 19를 만족하는 걸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해라? AK는 A 더하기 K-1D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초항이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고요. D 자리에 3을 넣어주면 3K-1 얘가 1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K 마이너스 5 넘기면 얘가 24가 되니까 따라서 뭐가 된다? K는 8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8번째 항이 된다는 거예요. 예제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거는 자, 이거 잘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을 할 건데 되게 좋은 논리예요. 무슨 말이냐? A3이 여기서 5라 했고요. A7이 자, 여기서 17이라 했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일반항을 써서 일반항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얘는 A 플러스 2D라고 적어줄 겁니다. 맞아? 그러면 얘는 뭐라 적을 수 있어요? A 더하기 16D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얘는 A 더하기 16D라고 적어주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 상태. 아, 그러면 빼면 되겠구나. 그럼 빼면 마이너스 12는 자, 마이너스 14D 뭐 이런 식으로 A7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6D가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은 논리를 빼주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4D가 돼서 D는 3이구나.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구하고자 하는 게 A13이니까 그 다음은 구하면 되겠죠. A13은 A 더하기 12D가 되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 응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자, 봐봐. 지금 A3이 뭐라고 했냐면 5가 돼 있고요. A7이 17이라고 돼 있어요. A7이. 자,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 논리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얘네들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등차 수열이잖아. A 세 번째 항과 얘는 7번째 항이야. 그러면 세 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4번 더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 4D만큼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D만큼의 차이가 10이니까 D는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좋다는 거야. 자,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써야 문제를 풀 때 좀 간단해집니다. 요거를 좀 이 논리 자체를 기억을 해주세요. 얘랑 어차피 푸는 방법 자체는 똑같아요. 시작이 약간만 다를 뿐인데 이 사소한 차이가 문제를 좀 쉽게 풀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초반에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할 텐데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예쁜 숫자들의 항만 주진 않아요. 일반항, K번째 항, L번째 항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 A4가 7이라고 주어졌다고 해보자. 자, 그리고 A, 잘 보세요. A, N번째 항이 예를 들어 숫자로 줄까? 뭐 17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내용대로 정의만 이용해서 해도 돼요. 근데 얘를 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냐, 얘네들을 한 번에 좀 써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 N이라는 것을 우리가 A4에서 얼마 D만큼 더해주면 될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 A, N은 네 번째 항에다가 얼마만큼의 D를 더해주면 될까?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N-4가 되겠죠. 자,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문제를 풀다가 좀 안 보이면 문제를 단순화시키세요. 그런 것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18부터 57까지 있어. 이런 거의 개수를 찾아라. 그러면 얘를 뭐 해라? 약간 단순화시켜. 그럼 이렇게 하면 얘에서 얘를 빼면 2잖아. 근데 여기 3개잖아. 그럼 1을 더해야 되겠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걸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A4라는 것이 뭐 5라 하고 A7이라는 것이 뭐 10이라 해보자.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얘를 그대로 하는, 여기가 지금 얼마만큼이라 했어요? 3D만큼 더해주면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 3D를 어떻게 찾아? 이 7에서 4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AN이라는 것은 A4에다가 얘에서 얘를 뺀 게 N-4니까 N-4D만큼 차이가 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이 논리는 진짜 고3 문제에서 많이 쓰여요. 정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말하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요거 살짝만 좀 적어두세요. 자, 예제 2번을 봅시다. 자, 예제 적고 넘어오세요. 문제 적어 놓을게요. 자, 예제 2번을 보면 수열 파트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초항과 공차를 주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 되는가? 라는 걸 물어봤는데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일반항. 자, 일반항 어떻게 찾아요? AN은 A 더하기 N-1D라고 표현한다 했었죠? 그쵸? 초항이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30이라 적어주고요. 그리고 공차가 얼마라 했어요? 4라고 적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4N 빼기 3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처음으로 딱 뭐야? 양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8을 넣어도 아직 양수가 되잖아요. 9를 넣는 순간 양수가 되네? 그러니까 얘는 9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겠구나.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좋아하는 유형이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과 연결을 시켜서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런 거를 구해라 얘기를 하면 결국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가 된다? 그러면 최대한 양수만 더해줘야 되겠죠. 일정한 항으로 가다가 음수가 어느 순간 딱 변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음수를 더하는 순간 합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최대한 양수인 항이 끝까지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처음으로 얘는 처음으로, 이건 반대가 되네. 등차수열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얘랑 같이 연결시키면 최소 이러한 단어를 이용하면
얘가 딱 9번째 항부터 양수가 돼. 그러면 8번째 항까지는 전부 음수가 되겠네. 그러면 8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최소가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본 논리를 가지고 다 응용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러한 예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예제 내용 필요한 사람 좀 적어보세요. 자, 예제 3번을 한번 봅시다. 성은 됐니? 자, 예제 3번을 한번 보면 자, 이런 표현도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면 마이너스 1과 34 사이에 n개의 항을 꽂아 넣은 거야. 자, 그럼 이걸 처음 볼 때 좀 헷갈려 하는 부분, 대부분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an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게 뭐야? an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약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34가 몇 번째 항일까요? 34가 몇 번째 항이 될까요?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를 보면 보통 여기서 A1이 주어져서 얘를 초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처음에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처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초항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총 몇 개야? n 플러스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다?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이 문제를 보면 이거의 공차가 7일 때 자연수 n을 찾아라. 자, n 플러스 2번째 항, 얘가 34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얘는 뭐라 해준다? 초항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n 플러스 2번째니까 n 플러스 1에다가 뭐를 곱해? d를 곱하는 건데 문제에서 이 d가 7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7n은 자 마이너스 플러스 7이고 얘면 플러스 6이니까 넘어가면 28이 돼서 n이 뭐가 된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찾아 여기서 끝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아니다. 이런 내용. 처음에 이것 좀 헷갈려 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는 할만했죠. 자,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예제 4번. 그렇죠? 네. 자, 등차수열 합에서 매우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요거 예제를 좀 풀고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을 보면 7과 x제곱 더하기 2x 자, 그리고 6x 더하기 5 자, 얘가 뭐라 했어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양수 x의 값을 찾아라.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뭘 해라?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등차 중앙 어떻게 해라? 유 중앙의 거에 x제곱 더하기 2x 얘 2배 해준 게 양 끝에 합이 된다. 그럼 이제 이제 뭐야? 2차 방정식 풀라는 거죠. 자, 그럼 2x제곱에다가 플러스 4x 넘기면 빼기 2x가 될 거고요. 여기 12가 있으니까 빼기 12는 0.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2,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또는 3. 어떤 조건을 줬겠죠? x에 대한 정보. 양수 x를 찾아라. 양수 x니까 3.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 예제 자, 335쪽에 1, 2, 3번 335쪽에 1, 2, 3번이랑 337쪽 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